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자격 시험에 총 6과목, 선택 과목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집단 상담론과 진로 상담론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해서 총 6과목의 강좌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수업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 제공과 또 시험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과목이긴 합니다만은 과목의 중요도라든가 또 난이도 또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또 투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어떤 정보 제공과 수험 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또 측정 도구의 평가 및 활용, 그리고 이상 심리학과 같은 이런 과목들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특히 상담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학교에서 물론 학교가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제 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 연구 방문론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주로 이제 통계 부분이 힘든데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강좌를 따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의 경중에 따라서 시간 배정도 좀 하고요. 특히 좀 어려운 과목은 좀 더 많이 자세한 그러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업입니다. 여러분과 오랫동안 아주 재미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와 관련된 과목 제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제1강 청소년 상담의 의의와 상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물론 실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니다만은 1강은 이제 상담 문제,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착안을 해서 개념 내지는 의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인 상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청소년 상담, 내담자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1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 발달기에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 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이라든가 또 청소년기에 얘기할 수 있는 만숙, 조숙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일반적인 인지 발달이라든가 도덕 발달과 관련된 기재 위주의 여러 학자들의 이론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항상 그 과목의 의의가 처음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청소년 상담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청소년 상담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련 학과 출신이 많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실무에서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반 그 사회훈련 기관에 며칠 전에도 제가 특강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관련 학과 전공이거나 아니면 3급을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조금 위험천만한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좀 해드릴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서 과목의 경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과목은 좀 어렵고 또 어떤 과목은 조금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쉬운 과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1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든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또는 집단 상담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 과목이 가족 상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고 읽기가 편하고 이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런 과목들의 점수가 평균치가 낮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틀리거든요.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일수록 사실은 좀 더 교묘한 함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유사한 단어가 가져다 주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험의 경향은 바로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그러한 출제가, 내용의 깊이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같은 단어, 같은 기법이라고 해도 상담 미론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다, 또는 와 이런 내용이 여기에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떤 우리가 조금 평이해 보이는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정서적 불안이나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영역일 수가 있거든요. 치료적이고 임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학적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 상담의 영역에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가벼운 생각이 오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의 발달 과업을 다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적응적이고 창의적인 창조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상담의 의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맹쾌한 개념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특징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보자고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청소년의 경우에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특성, 발달에 있어서 특성,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청소년기의 발달은 우리가 사춘기에 시작되는 11세에서 12세부터 성인 초기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로틴과 하이틴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급성장을 하죠. 생식기관이라든가 신장, 체중, 키, 근육, 골격, 이런 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경의 시작이라든가 성징의 발달이 청소년 신체적 발달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청소년 상급에서 공부했던 발달 이론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책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상급책 꼭 보시고, 또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청소년 상담소 상급의 발달 이론이라든가 학습 이론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급에 있었던 그 내용이 2급의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이나 청소년 내담자의 어떤 내용을 묻는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상담의 특징은 내담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 상담은 그 관련인, 우리가 보통 의미 있는 타자라고 하죠. 의미 있는 타자. 타인은 타인인데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청소년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타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상담의 내담자의 특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 또는 그 학생이 또는 그 청소년이 속해져 있는 어떤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 어떤 센터장 등
이러한 청소년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년 상담의 내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관련 기관이 일반 성인 상담과는 달리 예를 들면 막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 유관 단체 또는 청소년 고용업체. 그러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알바라고 하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이 고용주 역시 청소년 상담에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정근로 캠페인이라고 하는 국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청소년 알바 지킴이 해서 청소년 뭐 권리 구제에 관련된 또는 청소년 근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보호 상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청소년 고용업체까지도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의 내담자 영역에 그러니까 그 청소년을 잘 이해하려면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고용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은 아주 특색 있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청소년의 어떤 행동이 관련되어서 내적 행동과 외적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적 행동, 뭐 예를 들면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사회적 문제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는 주로 심리적인 원인이나 문제의 발생 과정을 얘기할 것이고, 또 두 번째 크게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이 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 사회적 문제죠. 사회적 문제로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행동의 문제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청소년의 내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그 우울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또 습식 장애와 같은 비교적 개인적이긴 하지만 또 타인에게 특별하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청소년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적응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는 대표적인 것이 우울이라든가 무슨 자살 충동이라든가 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최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습식 장애와 같은 거식증과 같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울러 뭐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과 같은, 그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겪는 개인적이면서도 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외적인, 다시 말해서 사회적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뭐 비행이라든가 행동 장애라든가 좀 더 폭넓게 얘기해서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이 외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 폭력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에서 일어나는 친구나 선배 또는 뭐 우리가 불량배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러한 행동 양태를 보이는 이런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악성 폭력의 문제,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폭력은 또는 반사회적 행위가 점점 더 나이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라는 문제들, 그리고 또 가해자의 어떤 그러한 성향이라 그럴까요? 과거에는 단순 폭행이 원인이 되어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원인 자체가 뚜렷하고 또 한두 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청소년의 폭행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다양한 얼굴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조금 우리를 허탈하게 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재미로 폭행했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폭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아주 뭐 감정적으로 상해서, 그죠? 오해가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일어난 거라면 금방 치유가 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 때문에 했다든가, 그냥 했다든가, 친구들이 하길래 같이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러한 폭력이라든가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가해자의 다양성, 원인에 있어서의 다양성, 동기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학교 폭력들이나 청소년 간에 일어나는 폭력은 사실 또 잘 노출되지 않는 거죠. 조금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보통 뭐 살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암수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암수살인. 뭐 이게 뭐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제목 같은데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는 살인, 다시 말해서 밝혀지지 않는 폭력들이 많다라는 거죠. 청소년 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참거나 또 후발적인 폭력을 두려워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또는 관계기관에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그래서 감춰져 있는 폭력이 더 많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괴롭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고 또 필드에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호소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대표적인 것이 학업이라든가 진로 진학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겠지만 또 상당의 호소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 폭력, 교묘한 따돌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왕따, 이지매, 뭐 이러한 행위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호소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본장에서는 가출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고 또 우리 청소년 상담사 2급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 청소년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들 청소년의 문화, 청소년의 여러 가지 하위 문화에 관련된 것들, 비행 또는 가출, 자살, 약물 중독, 그 다음에 뭐 또 성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과목에서 충분히 다뤄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상급책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만 간단하게 하면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서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청소년의 가출 유형을 뭐 참을 수 없는 가족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청소년, 그 다음에 학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이런 친구들이 가출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 내용인데 제가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문제 일반을 살펴보면 주로 학업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살벌한 어떤 그 경쟁의 어떤 그런 정글 속에서 학생들이 좀 버티기 힘들겠죠. 그러한 학업 성적,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간의 어떤 형제 자매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가족 문제,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일탈 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양한 계층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업과 진로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저도 이 청소년 상담사 2급의 선택 과목으로 진로 상담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진로 문제가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호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시기에는 많은 갈등적인 어떤 행동, 또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발달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의 전반적인 경향을 또 살펴보면 역시
비행 상담에 있어서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진로 상담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전문 분야는 진로 상담과 집단 상담 분야인데,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뭐죠? 단순하게 진로 상담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진로 상담의 한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플러스해서 청소년은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상세 해석이라 그럴까요? 정보화의 시대고 정보는 넘칩니다만은 그 정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석해주고, 더 나아가서 뭐죠? 그렇죠. 활용 방법까지도 좀 더 친절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일선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속속들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는 이러한 진로 상담도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일선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의 문제, 그리고 학업 성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진로 문제죠. 결국은 진로 문제가 학업의 문제고, 학업의 문제가 진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진로를 한다, 진로를 계획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과나 전공이나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기에 걸맞는 학업, 능력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봤을 때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발달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3급에서 배웠던 발달 이론에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있죠. 뭐 피아제도 있을 것이고, 발달의 문제에서는 8단계를 얘기한 에릭슨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길리건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콜버그도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뭐 발달 이론에서 특히나 인지 발달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바로 피아제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4단계 전부 다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발달 이론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거기 보게 되면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포멀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구체적 조작기를 건너와서 형식적 조작기는 12세부터 성인 초기 딱 로틴 하이틴에 해당되는 청소년 시기죠. 바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바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선미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로움과, 그죠? 선함과 행복과 같은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사고가 가능하고요. 또 가설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정법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연역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지적 측면에서는 거의 완성에 이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 성인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또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는 또 도덕적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2차 성징 이러한, 또는 무슨 초경, 또는 어떤 생식기에 활성화된 내용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덕적 상황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행동이 때로는 적응적인 행동으로, 때로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콜버그도 우리가 보통 수준별로 3수준을 나누고 세부 단계는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습적 수준을 벗어난 제3수준 정도를 살펴보면서 청소년의 상담을 어떻게 목표로 잡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준에서 말하는 3, 4단계, 특히 4단계 정도만 되어도 청소년기의 상담 또는 그 청소년의 어떤 성장 발달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적응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은 4단계, 5단계까지만 올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 상담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또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콜버그는 남학생 위주, 남성 위주의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길리건이라고 하는 분이 여성 중심의 도덕 발달론을 주창했다라는 내용을 제 책 말미에 적어 두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건 그렇게 이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자체로는 이제 길리건은 여성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배려하는 거라든가 양보한다든가 인내한다든가 타인에 대한 에티켓, 매너 이런 부분이 여성성에게 굉장히 강하게 천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성성의 배려, 인내, 양심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도덕적 발달론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길리건이라는 분의 입장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약 정리합니다. 1강에서는 청소년 상담의 특징과 최근에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호소 문제가 뭔가 하는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서의 특징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기납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첫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